여러분, 모든 의견을 설득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근거가 필요하죠. 근거. 그래서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를 대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는 것들이 예를 지금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논증의 오류인데 첫 번째가 자료적 오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오류냐면은 심리적 오류예요. 심리적 오류. 그리고 세 번째가 언어적 오류입니다. 언어적 오류. 그래서 우리가 자료적 오류, 심리적 오류, 언어적 오류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합당한 자료를 대면은 이게 이제 근거가 타당하기 때문에 의견까지 타당한 건데 이제 합당하지 않은 자료를 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오류를 볼 때 뭐를 좀 잘 찾으셔야 되냐면 뭐를 주장하고 있고 뭐를 근거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를 일단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 볼게요. 영수는 3일 전에도 지각을 했고 오늘도 지각을 했어. 영수는 매일 지각해가 주장. 그리고 근거가 3일 전에 지각했다. 그리고 오늘도 지각을 했다가 근거예요. 괜찮은 근거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왜 괜찮은 근거가 아니에요? 왜 여기에 자료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까? 너무 근거의 사례가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어떤 오류라고 할까요? 그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논증 방식도 뭐 이게 뭐 인과다, 그 다음 비교다, 뭐 대조다, 유추다 이렇게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게 다 문장 형식으로 소개가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고 있다라고 나오지 절대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은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희박해요. 그러니까 요 용어 자체에 여러분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저희가 보기에서 만나는 거는 이걸 풀어서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한국인은 앞차가 조금만 늦게 출발해도 경적을 울려 음식점에서 음식이 30분만 늦어도 화를 내. 근거죠. 따라서 한국인은 성급한 민족이다 라는 게 주장이에요. 얼마나 한국인이 은근과 끈기의 민족인데 여러분. 너무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피우는 당신은 폐암으로 죽을 것이다가 그쵸? 결론이에요. 주장이자 왜?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니까.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담배 피우는 것도 위험한데 폐암에는 그 요리할 때 음식이 연소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어떤 담배 한 번도 안 피시는 어떤 의사분이 이제 폐암에 심각하게 걸리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항문외과 의사셨는데 치질을 치료할 때 이렇게 레이저를 쐬면서 이렇게 뭔가 정말 고기 굽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폐암의 원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볼게요. 주장 뭐예요? 갈비 먹지 마예요. 갈비 먹지 마. 근거? 나 어제 갈비 먹다가 이가 부러질 뻔했어. 그러니까 너도 갈비 먹으면 이가 부러질 수 있어. 모두 무엇입니까? 다 근거는 제시하고 있긴 한데 성급하게 일반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한 일반의 오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 볼게요. 그 사건은 거짓이야가 주장. 근거?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주장은 그녀는 나를 싫어해. 왜? 내가 좋다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A 아니면 B다. B 아니면 A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흑백 논리의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다양한 감정들이 있습니까? 싫어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 감정이 없을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조금 좋을 수도 있고 조금 싫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바로 흑백 논리의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흑백 논리의 오류라는 말이 안 나오고 그쵸? A가 아니면은 무조건 B라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적 오류가 나타난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어제 축구 이겨가지고 너무 좋았죠. 안 보셨어요? 공부하시느라고? 예. 지금 여기서 주장은 뭐냐면 야 너 오늘 축구 경기 보지 마예요. 근거가 뭐냐면 야 네가 축구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져요. 이거는 어떤 오류일까요? 그냥 풀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원인을 말하는 오류죠. 이게 사실 원인이 아니잖아요. 네가 축구 경기를 본다라고 해서 축구 경기에서 질 리는 없어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회사에 늦었어. 출근길부터 까마귀를 봤기 때문에 오늘 회사에 늦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장은 숨겨져 있긴 한데 까마귀를 보면 회사에 늦어가 주장이에요. 근데 이거 바로 뭐예요? 잘못된 원인을 밝혀서 의견을 말하는 오류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원인 오판의 오류.
근데 이거 이렇게 명칭이 안 나온다라고 했죠. 잘못된 원인을 자료로 제시해서 나타난 오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 혼동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거 미신 같은 거 믿으시죠? 옛날에 고등학교 뭐 중학교 때 그 시험 보는 날 머리 감으면은 공부했던 게 다 날아간다라고 해가지고 되게들 다 떡져가지고 다녔잖아. 그래 진짜 들어죽는 줄 알았어요. 저 여중여고 다녔는데 애들 다 머리 안 감아요. 시험 기간에 머리에 있는 게 다 나간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더 찝찝해서 공부가 안 될 텐데 그런 걸 바로 원인 오판의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노란 택시 보면 또 대학 붙는다고 해가지고 노란 택시 보려고 또 막 기다리고 있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고, 예 그런 게 다 원인 오판의 오류고요. 그다음 이건 뭘까요? 이 세상에 귀신은 없어가 주장입니다. 왜? 아무도 귀신이 있다는 거 증명해내지 못했잖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있다라고 말하거나 그런 것을 바로 무슨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볼게요. 야, 그는 범인이 아니야. 왠 줄 알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본 사람이 없거든.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예. 예. 근데 그걸 이제 누가 증명했기 때문에 뭐 없다. 누가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을 바로 무슨 오류라고 하냐면 무지의 호소라고 합니다. 그냥 알지 못하는 거지. 그것이 있다 없다로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우리는 그냥 사실 종교의 자유 같은 걸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은 우리는 어른이니까 아 그래요라고 말아요. 근데 초등학생들 장난 아닌 거 알죠? 싸워요 그거 가지고. 저도 옛날에 대판 싸웠던 게 생각이 나요. 신이 난이 있다라고 하고 얘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계속 말하는 게 야 네가 봤어? 네가 봤어? 어디 있는데 막 이거예요. 증명을 못 해내는 거. 내가 이 오류를 몰랐거든. 그때 초3 때는. 대판 썼었어요. 막 치고 빼고 썼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바로 무지의 호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일 뿐이지 이게 증명이 됐다 안 됐다라는 것으로 어떤 것의 유무를 가릴 수는 없다라는 게 바로 무지의 호소예요. 이해 잘 하세요. 이게 조금 안 나오다가 요즘 조금 나와요. 이번에는 또 나왔죠. 올해도. 이거 볼게요. 인간은 공포를 느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동을 한대요. 동물도 공포를 느낄 수 있으므로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여기서 주장은 동물도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가 주장이에요. 왜? 인간과 동물이 유사한 점이 많은데 인간이 공포를 느끼는데 동물도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서 활용하고 있는 논증 방식은 일단 뭐예요? 그치, 유추예요. 인간과 동물이 공통점이 되게 많아. 근데 인간이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듯이 동물도 똑같이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덕적으로 행동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유추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유추가 발라요, 바르지 않아요? 바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도덕적 행동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유추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유추를 논증 방식으로 분명히 활용할 수 있다고 앞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떤 유추다? 잘못된 유추라는 거죠. 유추를 사용하기는 했는데 잘못된 유추를 보여주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를 한번 볼까요? 오래된 술일수록 맛 좋고 향기가 진해. 지식도 술과 마찬가지다. 과거의 오래된 지식이 더 가치가 있어. 여러분 논문 써보신 분들 알 거예요. 최신 자료가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과 술이 어떤 공통적인 속성을 가져서 유추할 만한 대상이 사실은 아닌 거죠. 무슨 술과 지식이 공통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추할 만한 알맞은 대상이 아닌데 유추를 굳이 활용해서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류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합당한 유추는 논증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합당하지 않는 그런 오류라는 거죠. 그리고 유추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유추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자유는 보편적 권리야. 따라서 그가 살인을 했어도 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었다면 그는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이다. 그럴듯하죠. 우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이렇게 초등학생들, 초3 특히 때려요? 근데 자유야. 인간에게 누구나 자유가 있잖아? 그런 거잖아요. 이 딱 초3 수준의 어떤 그 논증 과정인데, 우리 거짓말하는 거 죄악이야. 그런 까닭으로 의사가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병명을 속이는 것도 역시 죄악일 수가 있다. 특수한 상황을 굳이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에 접목시켜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원칙 혼동의 오류예요. 말 어렵죠? 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게 적용할 만한 원칙이 아닌 거야. 여기에서 사람을 뭐 죽이고 이러는 거는요, 보편적 권리가 자유로 있다라는 걸 적용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특수한 상황인 거잖아요. 특수한 상황에 우리가 원칙을 적용해서 혼동이 일어난 경우에요. 일반적인 원칙을 여기에 적용을 사실 하면 안 되는 건데, 일반적인 원칙을 특수한 상황에 적용해서 발생하는 오류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거는 그는 폐암에 걸리고 싶어 해. 왜냐고? 야, 담배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런데도 피잖아. 그러니까 폐암에 걸리고 싶은 의도 아니야? 이거, 야, 그는 출판사에게 완전 관심이 많더라. 왜냐하면 책을 많이 사더라. 얘는 날 좋아해. 왜? 날 쳐다보니까. 이거예요. 지금 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더 잘못된 거예요? 의도를 자기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을 한 거잖아요. 의도를 확대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의도 확대의 오류라고 볼 수가 있죠. 전철 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여러분한테 말 시킨 적 많아요? 저 진짜 많아요. 왜 그럴까요? 네? 제가 진짜 이렇게 전철 타고 가다 보면은 저기요 하거나 어깨를 툭툭 쳐요. 그럼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죠. 그럼 항상 듣는 말 뭘까요? 맞아요. 가방 열렸어요. 아시는구나. 가방 열렸어요. 근데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진짜 가방을 너무 열고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지랖도 넓다. 그냥 가방 좀 열렸으면 어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또 이제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기요 가방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무슨 상관이야. 내 가방 열고 다니는 말들. 이제 좀 약간 창피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가방 문을 닫으려고 이렇게 딱 봤더니 진짜 가방이 어느 정도 열려 있었냐면은 완벽하게 다 열려있는 상태 알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열려있는 게 아니라 정말 물건들이 다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가방으로 이렇게 열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언제 인간 될래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예요? 저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저는 이제 논증의 오류를 저지르는 거죠. 의도를 확대한 거죠. 그 사람의 의도는 내가 가방이 열려 있는 상태를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인데 이제 확대한 거잖아요. 의도 확대의 오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남녀 간에 싸울 때 이런 오류 많이 저지릅니다. 내가 너 한 번만 더 늦으면은 헤어진다라고 했지. 너 늦었지. 너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의도 확대 오류인 거예요. 그런 남자분이 조금 똑똑했으면 이제 말할 텐데, 너 지금 의도 확대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늦은 건 우연히 늦은 거지.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데 네가 지금 의도를 확대시키고 있는 거잖아. 라고 하는데 남자분들은 야 미안해. 그런 의도는 없었어. 이러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싸울 때 굉장히 이런 오류를 사실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의도 확대 오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선생님 왜 오류인가요? 저 엄마한테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인데 이게 오류인지 지금 성인이 돼서 깨달은 게 너무 억울합니다 라는 건데, 여기서 주장은 뭐예요? 야 너희들 왜 TV 보면서 맨날 그렇게 싸워? 빨리 들어가서 공부나 해요. 공부나 해라가 바로 주장입니다. 그럼 공부나 해라는, 공부를 하라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반적인 근거는 뭐가 돼야 될까요?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여기에서 주장은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잡아오세요. 주장은 뭐예요? TV 보면서 싸우지 말아예요. 이게 주장이야. TV 보면서 싸우지 마가 주장이에요. 근데 근거로 뭐를 삼은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공부나 해요. 그럼 일반적인 근거는 뭐가 와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야, 형제 간의 싸움은 니들 그거 나중에 진짜 후회된다. 그리고 니들 이렇게 형제들 낳고 키우는 엄마 마음도 이해해줘야지.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 게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빨리 들어가서 공부나 하래요. 이건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뭐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엄마는 논점을 일탈한 거예요. 애가 지적을 했어야죠. 어머니 지금 논점을 일탈하고 계세요. 저희가 싸우는 것과 공부를 하러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통일된 논점이 아닙니다. 한 대 맞겠죠. 이게 그냥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논점 일탈에 오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의 화폐 정책이 많은 피해를 야기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 즉, 그래 화폐 정책의 문제 내가 인정한다라는 게 주장이고 내 의견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었는지를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다른 거 모두 성공했다. 논점을 일탈한 겁니다. 이거 논점 일탈의 오류예요. 우리가 논점 굉장히 많이 일탈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볼게요. 이거는 약간 그 DVD 보고 나서 책상에 뒀니? 응. DVD 보고 나서 엔드 책상에 뒀다라는 걸 인정한 거죠. 아니? 이건 뭐예요? DVD를 보긴 봤는데 책상 위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든 DVD를 봤다는 건 인정이 되는 거예요. DVD를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잘못된 오류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담배꽁초 화단에 던진 거 아니야? 화단에 던진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응. 화단에 던졌어. 아니? 그래도 어쨌든 담배꽁초를 뭐 던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를 복합 질문의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로 나오면 아실 수 있겠어요? 이거 3번 이상 봐야 돼요. 그 다음 이거 볼게요. 불이 났을 때 수소나 산소가스로도 불을 끌 수 있다. 얘가 주장. 왜? 불을 끄는 물이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게 바로 근거예요. 지금 어떤 부분적인 것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 합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 또한 그 합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것을 나눴을 때도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여러 클래스로 수업을 하다 보면은 개개인들이 굉장히 다 훌륭해요. 그런데 반 분위기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즉 개인의 합이 총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총체를 나눠요. 너무 총체가 좋아요. 근데 또 나눠보면 별게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와 다양한 요소들이 거기에 더해질 수가 있는 건데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그 합을 나누면은 그 합이 가지고 있는 속성도 나눔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개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합해도 그걸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분할 합성의 오류라는 건데 여기선 분할의 오류. 야구 올스타 팀, 야 완전 최고야가 주장이에요. 왜냐고? 그 개개의 속성들이 최고이기 때문이야. 반드시 그런 거 아니죠? 그 다음 이거. 야 1과 3인 각각의 홀수이므로 이게 근거로 사도 홀수일 거야.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것의 합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 합성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얘를 분할 합성의 오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논증의 오류에서 얘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나는 얘가 또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뭘까요? 얘는? 주장이 뭐예요? 여기서? 주장. 개그맨들의 아내는 미인이다가 주장이라고 칩시다. 개그맨들의 아내는 미인이야. 야, 너 봐라. 개그맨들의 아내는 미인이다. 근거가 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주관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 가지 사례를 들 수가 있겠죠. 누구의 아내도 미인이고 누구의 아내도 미인이고 그리고 야 어떤 설문조사를 봤더니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가 재밌는 남자래. 그런 걸 보면은 당연히 개그맨들의 아내는 미인일 수 있겠지라는 건데 지금 근거가 뭐예요? 아내가 미인이니까 걔는 개그맨이다예요. 즉 이건 뭐냐? 앞에서 주장으로 말했던 거를 또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거. 말만 살짝 바꾼 거예요. 예? 그는 정직한 사람이야가 주장이에요. 똑같은 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료적 근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앞에서 말했던 주장을 또 말하는 거. 계속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말해서 야 회사 대표들 능력 출중하다? 왜냐고? 회사 대표니까. 능력 출중하게. 뭐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해요?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합니다. 순환 논증의 오류. 새로운 자료적 근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앞에서 했던 말을 또 하고 주장이 근거가 되고 근거가 주장이 되는 그렇게 순환되는 그걸 바로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해요. 이것도 오류일 수 있을까요? 주장은 영호는 공부 잘할 거야. 왜냐고? 걔 아버지가 훌륭한 학자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부모님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식이 공부 잘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굉장히 아닌 예들을 우리 많이 봤잖아요. 주변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요소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생이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류예요.
볼게요. 야, 저 피겨스케이팅 선수 딸 분명히 피겨 완전 잘 탈걸? 이 주장이야. 왜냐고? 엄마가 세계 랭킹 1위였거든. 김연아. 김연아 얘기하는 거죠. 과연 김연아의 딸내미는 피겨를 잘 탈까요? 잘 탈 가능성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러할 거라는 거는 바로 오류라는 거죠. 이게 뭐 대박이죠. 사돈 양반이 아주 교양이 넘쳐. 분명해. 왜냐고? 안동김씨니까. 특히 이제 어른들을 그 지방 사람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럴 거야 라고 이제 하잖아요. 야, 그 집안 사람들이 원래 그래. 이 사람도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다 오류예요. 사실은. 발생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 오류입니다. 잘못된 자료예요. 그래서 무슨 오류입니까? 발생학적 오류예요. 발생학적 오류. 우리 막 너무 진짜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지역색 가지고 그 사람이 그럴 거다라고 이제 악성 댓글 같은 거 되게 많이 달리잖아요. 이게 다 발생학적 오류죠. 그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거 다 발생학적 오류예요. 부모, 뭐 가문, 뭐 지역을 바탕으로 그 사람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사실은 전혀 근거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발생학적 오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끝났어요. 자료적 오류가 끝났고요. 두 번째 심리적 오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라는 것은 사실 이제 타당한 어떤 자료를 대서 그것이 합당할 때 이제 설득력을 가지는 건데 심리적 오류는 어떤 심리 상태를 활용해서 자기가 그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거나 설득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심리적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 자꾸 혐의를 부인하면 철창에 넣어버리겠어. 주장 뭐예요? 철창에 넣어버리겠다요? 아니죠. 뭐예요? 혐의를 부인하지 마라. 자백해라. 라는 게 주장이에요. 자백해라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야, 네가 여기서 자백을 해서 수사에 협조를 하면은 감형될 수 있어. 그리고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안인데 너 공익에 이게 위배되는 행위야. 너도 양심 있으면은 그렇게 자백을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한 근거일 것 같은데 뭐예요? 철창에 넣어버리겠어. 너 무섭지? 라고 하는 거예요. 협박의 오류예요. 우리가 협박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이루려고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안 통하는데 이렇게 애들한테는 이제 그런 게 잘 통하잖아요. 너 뭐 안 사준다? 이거 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이제 얘가 이제 멍청하니까 이제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지. 이제 얘가 똑똑해봐요. 엄마 그건 협박의 오류예요. 타당한 자료적 근거를 대셔야죠. 이렇게 이제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심리적인 오류로 협박하는 거 모두 오류라는 겁니다. 협박의 오류. 여러분들 이제 다 잘 싸울 수 있어요. 오늘 이 순간부터. 상대방이 말하는 게 거의 다 오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반도의 평화를 장담할 수 없다. 야, 너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니야. 여기서 오류가 뭐죠? 아니야. 여기서 주장이 뭐죠? 그치, 귀 기울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면서 근거를 대야 되는데 한반도의 평화를 장담할 수 없다. 그냥 갑자기 화해 모드가 좀 돼서 제 예를 들기가 좀 그런데 제가 항상 이거 하면서 누가 떠오르시죠? 라고 항상 말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안 할게요. 예.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장담할 수가 없다. 라는 걸 협박해서 이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말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공포의 호소, 협박의 호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 볼게요. 그래서 얘가 왜 오류죠? 여기서 주장은 뭐예요? 우리 단체에 기부해라라는 거예요. 우리 단체 기부해라. 왜냐하면 우리 단체가 다른 단체보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뭔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근거가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주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단체 기부하는 것은 우리 단체를 위한 게 아닙니다.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유발하는 거예요?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죠. 야, 나 밥 좀 사줘. 나 불쌍하지 않아? 라는 게 오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심을 유발하는 건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굉장히 많이 활용하잖아요. 나 불쌍하지 않냐고. 좀 사달라고 그러고. 그쵸? 이러는데 이게 다 오류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판사님. 이 피고인에게 어떤 감형을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게 이제 막 주장이라고 한다면은 뭐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범죄였고 초범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근거가 올 수 있는데 2명의 어린 자식을 홀로 키우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률 드라마 이런 내용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다 동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오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피고인이 없으면 너무 어려서 스스로 밥도 챙겨 먹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잘 살아야지. 그쵸? 예. 그래서 이거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 뭐에 호소하는 거? 동정에 호소하는 심리적 오류라는 겁니다. 협박하는 것도 오류고요. 그 다음에 동정에 호소하는 것도 오류예요. 그 다음 이거는 주장이 뭐예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절대로 통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가 바로 주장입니다. 근거는 그 법안의 문제점을 자료적 근거로 타당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아들의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위장 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건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어떤 공직에 그 사람이 임명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는 작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청렴 결백한 것이 바로 공무원의 어떤 그 속성이니까. 근데 요게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약점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무슨 오류라고 할까요? 이거 뭐 한다고 하죠? 인신공격하는 거지. 인신공격. 그래서 인신공격의 오류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이거를 자료적 근거, 자료적 오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보면은 뭐가 될 수가 있죠? 논점 일탈 오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왜 법안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아들 얘기를 왜 하냐고요. 사실 인신공격의 오류랑 논점 일탈 오류랑 같이 가요. 논점을 일탈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왜 말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말 되는 것 같은데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 믿고 기부하면 안 돼. 이게 주장이에요. 근데 근거가 근데 전과자 출신이거든? 민주항쟁으로 전과 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전과자라는 그 사람의 어떤 과거의 행적만을 가지고 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바로 인신공격의 오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과자 출신이긴 한데 기부한다고 해놓고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성공 같은 걸 모은 그런 정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근거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단지 어떤 것으로 정가를 가졌는지 모른 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이게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오류이다? 인신공격성 오류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요? 지금은 힘들어도 경제 상황이고 나아질 거야. 이게 주장. 왜냐고? 어제 물리학과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예? 오류가 왜 오류입니까? 사실 우리 뭐 경제 상황이 나아질 거야. 하버드 대학의 무슨 경제학과 교수가 이번에 무슨 뭘 발표를 했거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리학과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은 권위의 호소에서 어떤 저명하거나 유명한 관련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부적합한 권위자의 이야기를 인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부적합한 권위의 호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학자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늘 와인을 마셔. 우리 와인을 마시자. 예요. 그래서 우리 와인을 마시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학자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 와인을 마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저 부적합한 권위 호소라는 거예요. 박태환이 굉장히 큰 경기에 나가면서 여러분 음악 듣고 입장하던 거 생각이 나세요? 근데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세계 경기에 나가면서 진짜 막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덜덜 떠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떻게 해야지 막 이렇게 결심하는 것도 아니고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입장하잖아요. 나 너무 인상적인 거. 그래서 제가 너무나 큰 자리에서 강연을 할 일이 있었는데 몇백 명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떠올라서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왔어요. 그때 들었던 음악은 레드벨벳의 덤덤덤덤이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덤덤덤덤 덤덤덤덤 계속 나오는 거 있어요. 그 중독성 강한 노래. 그래서 딱 앞에 섰는데 음악을 뗐는데도 덤덤덤덤이 들려요. 덤덤덤덤 덤덤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적합한 권위에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 따라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따라할 일이 특수한 상황이 다 다른 건데 박찬이 들었던 노래가 뭔지 모르겠지만 덤덤덤덤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부적합한 권위의 호소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부적합한 권위의 호소. 그다음 이건데 아주 어렸을 때
안방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9시 정도에 텔레비전 방송에서 나와요. 착한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만화 속에 어떤 애가 이불 덮고 이렇게 자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엄마가 날 딱 쳐다봐요. 들어가야 돼요, 방으로. 그런 어떤 국가적으로 그런 방송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주장이 뭐냐면, 야, 너 일찍 자요, 일찍 자. 왜 일찍 자야 되냐면 내일 피곤하지 않을 거고 또 너가 키도 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찍 자야 된다라고 근거를 대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착한 어린이는 일찍 자, 가서 일찍 자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 말은 진실합니다. 이게 바로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내 말이 왜 진실한지 자료적 근거를 타당하게 돼야 되는데 저의 말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진실을 외면하는 겁니다. 아예 말도 훅 못 꺼내게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물의 독부리기 그리고 원천 봉쇄 오류입니다. 원천 봉쇄 오류. 그래서 아예 그냥 말을 못 꺼내게 하는 거예요. 아예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넌 착한 애가 아니야. 야, 너는 진실을 그럼 외면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합리하게 단정을 해버리는 그런 오류, 심리적 오류에 속하는 원천 봉쇄 오류가 됩니다. 이게 왜 오류예요? 우리 홈쇼핑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저희 7번 가져왔는데요. 다 완판이에요. 뭐 이러잖아요. 계속 다른 전화 소리 울리고 되게 불안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 120개국에서 애용하는 땡땡땡이기 때문에 얘는 괜찮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호소하는 거예요? 대중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거 오류래요. 이 택배가 왜 좋은지 합당하고 타당한 근거를 대야 돼요. 다른 택배사와는 다른 차별화된 그러한 뭐 전략이라든가 어떤 서비스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전 세계 120개국에서 애용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그렇죠, 오류라는 거죠. 이 영화 작품성이 뛰어나 1000만 관객 동원했거든. 여러분 이렇게 1000만 관객 동원했다라고 해서 가서 피본 영화 하나 두 개 다 있으시죠? 예. 영화를 되게 못 보고 지내다가 오점 시간이 나서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나 무슨 영화 보면 좋겠냐고. 다 비명을 질러요 갑자기. 이러면서 늑대소년이야 이러는 거예요. 늑대소년. 그때 이제 한참 몇 년 전의 영화인데 그래서 제가 송중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되게 재밌다 보구나 생각을 하고 가는 길에 아마 늑대소년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뭔지 되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근데 정말 늑대가 나오는 거예요. 송중기 손톱이 길어지고 털이 자라면서 늑대가 되는 거예요. 헐 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극장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저는 몰라요. 저는 공감을 그렇게 못 가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진짜 사람들의 말만 믿고 보는 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었고 조폭마누라 옛날에 아주 옛날에 봤던 건데 그것도 1000만 관객 뭐 동원했다 했다 갔는데 이것도 실패한 영화였습니다. 심리적 오류라는 거예요. 대중이 호소하는 것은 다 오류라는 거죠. 이거 왜 오류일까요? 주장이 뭐냐면 그 사람 있잖아. 수업 불가 정책에 그러니까 10시 이후 학원 수업 불가 정책에 반대할 거야가 내 주장이에요. 왜냐고? 그 사람 학원 강사잖아. 자기 수입이 줄어들 거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정황이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을 근거로 주장하는 게 오류래요, 여러분. 오류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한 정황과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맨날 수험생이라 뭐 공부한다 학원 다닌다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맨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답답한 마음에 너는 수험생이 돼가지고 그렇게 텔레비전만 보고 있을 거니에요. 그럼 여기서 주장은 뭐예요? 주장 공부해라. 그죠? 텔레비전 그만 보고 공부해라가 주장이죠. 근데 근거가 뭐예요? 수험생이라는 정황이 바로 근거인 거예요. 이건 절대로 근거가 될 수 없어요. 텔레비전을 지금 보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너 수험생이잖아는 절대로 근거가 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수험생들도 정말 계속 공부하다가 이제 지친 이 피로를 텔레비전 1시간 보면서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수험생이라는 것 자체는 절대로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정황의 호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밤 10시 학원 수업 불가 정책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 옛날에 제가 학원 강사 할 때는요. 퇴근 시간이 2시였어요. 새벽 2시. 그때까지 셔틀이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10시 후에 학원 수업 불가 정책이 일어나고 막 문 잠그고 강의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가냐면 토요일 일요일 날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강의해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학원 강사라는 정황만으로 여기에 찬성할 거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수험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텔레비전을 보면 안 된다라는 주장은 이거는 그 사람의 정황을 근거로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황의 호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무슨 오류예요? 너 지금 자꾸 다 늦은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그러는 너는 맨날 약속 잘 지켰어? 라는 거예요. 너 지금 내 행동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는데 그런 너는 그렇게 잘 살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운전 솜씨 가지고 왜 그래? 야 나한테 좋게 좀 말해. 내 운전 솜씨 가지고 너 뭐라고 하지 마. 이게 바로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를 내야 되는데 너는 그럼 얼마나 잘하는데 이거예요. 우리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오류예요. 싸울 때 그쵸? 막 비난받다가 갑자기 그러는 너는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피장파장의 오류, 역공격의 오류입니다. 타당한 근거를 대지 않고 바로 그러는 너는 하면서 이제 공격하는 것을 바로 역공격의 오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언어적 오류예요. 어떤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오류를 바로 우리 언어적 오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장은 뭐예요? 아들의 주장은 뭡니까? 내가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놀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했더니 아들이 오늘 선배들이랑 늦게까지 있었어요. 주장이 뭐예요? 엄마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해 주세요가 바로 주장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근거가 이게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선배들이랑 늦게까지 있었어요. 선배들이 야 너 가라 했는데 계속 있었을 수가 있어요. 선배들이랑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게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뭐 연애를 하신다고 하면은 맨날 왜 이렇게 술 먹고 늦게 와? 빨리 들어가라고 했잖아. 며칠째야 지금. 너 이러면 진짜 나 너 못 만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야 부장님이랑 같이 있었어 이래요. 이거 오류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오늘은 선배들이랑 늦게까지 있었다. 야, 부장님이 있었어. 사장님이 있었어. 이거는 다 오류라는 거예요. 어떤 오류냐? 불필요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면 그 사람이 혹하겠지 싶어가지고 사실 불필요한 부분이야. 만약에 진짜로 그 선배와 그 부장 때문에 내가 못 오는 상황이었다면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야, 부장님이 내가 가려고 했는데 끝까지 말리고 나를 안 치더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같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강조의 오류예요. 야, 나는 그렇게 패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게 주장이죠. 나는 장인을 언덕 아래로 밀기만 했어. 때린 건 아니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난 때린 게 아니야. 밀기만 한 거야. 불필요한 부분을 언어적으로 강조해서 자기가 좀 유리하게 빠져나가려는 그러한 의견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무슨 오류이다? 강조의 오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장이 뭐예요? 그는 박학다식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국회 도서관 가까이 살기 때문이야. 도서관에 뭐가 있어? 책이 있어. 책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가까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뭐죠? 뭔가를 굉장히 친밀하게 항상 접하고 그것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위치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깝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의미예요? 위치적으로 가깝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가깝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잘못 해석해서 오류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애매어의 오류라고 해요. 애매어의 오류. 가깝다라는 말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 주장이 잘못 나오는 거. 볼게요. 야, 목사님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셨다? 목사님이 말했대잖아요. 그럼 죄인의 의미가 뭐예요? 원죄죠, 원죄.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벌어진 원죄잖아요. 근데 그러한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형법상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의 뜻을 갖는데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형법을 어긴 사람들, 어떤 법을 어겨가지고 죄가 된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서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발생하는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매어의 오류예요. 애매어의 오류. 이거는 바로 뭘까요? 지금 앞에서 본 거랑 이거랑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야, 그 아이 덤비는 거 봤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래? 정신이 나간 게 틀림없어라고 했어요.
상황상 볼 때 정신이 나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나갔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리 판단을 잘 못한다라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정신이 나갔다라고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하냐고요. 근데 자기가 은밀하게 재정의를 한 거예요. 이거는 영혼이 빠져나갔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재정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신분열증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자기가 재정의해서 발생한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볼게요. 이별 통보를 듣고 넋이 나갔다라는 맥락상 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는 그치, 이치 판단을 잘 하지 못한다. 이치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건데 영혼이 빠져나갔다라고 자기가 은밀하게 제정해서 죽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예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서 국회도서관 가까이 산다라고 할 때 누가 책을 즐겨 한다는 건지 위치상 가깝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선 확실하게? 위치상 가깝다라는 걸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사실은 애매어의 오류는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서 발생한 오류거든요. 근데 이 얘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어떤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한 거예요. 얘는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것을 말하고 얘는 당연히 한 가지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은밀하게 재정의를 한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아니에요. 그냥 여기까지 볼게요.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바로 뭐예요? 하나만 볼게요. 치마를 싫어하는 사람은 여성스러운 옷을 싫어한다. 이게 주장이에요. 여기선 오류가 지금 뭐냐면 치마를 싫어한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치마와 여성스러운 옷을 지금 어떻게 가져간 거예요? 동일하게 가져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얼마나 걸크러쉬 치마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바지를 입었는데 다 레이스가 달릴 수도 있어요. 둘이 동일한 범주가 아니에요. 동일한 범주가 아닌데 동일한 범주의 것이라고 잘못 받아들여서 그렇게 언어를 잘못 매겨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하고요. 볼게요. 걸어가다가 돌멩이 걸려 넘어졌대요. 아프게 하는 것과 나쁜 것이 같은 범주예요? 아니죠. 아프게 하는 것과 나쁜 것은 같은 범주가 아닌데 동일한 범주로 지금 잘못 여겨서 발생하는 오류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오류이다? 범주의 오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적 오류에서 제가 앞에서부터 말했다시피 요거 두 개 굉장히 헷갈리는데 애매어는 기준만 잘 잡고 계시면 돼요. 얘는 아마도 시험에 나온다면 분명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안 나오고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잘못 해석한 게 애매어 오류고요. 은밀한 재정의는 이 문장상에서 한 가지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잘못 의미를 넣어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 은밀한 재정의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비문학은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우리 문학사 천천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